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진짜 생방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하이! 자, 뉴스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최대한 좀 쉽게 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부터 들어와 주시고 또 채팅 남겨주고 계셨고요. 뱃살의 부처님 오셨고, 그리고 다니엘라님, 이슬비님, 임혜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나만 해드려도 됩니까? 요즘에 좀 동시 접속이 좀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예, 막상 또 없어지면은 볼 거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이거는 좀 아니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제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 기강 좀 잡고 가겠습니다. 예, 주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예. 저희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9시부터 10시 딱 1시간인데요.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고 지금부터 벚꽃님이 또 우리도 안 들어온다고 또 협박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갈매기님이 그 수사님 보고 왜 저만 괴롭히냐고. 황희도 이사님도 좀 괴롭혀야죠. 제가 언제 의원님 괴롭혔습니까? 자, 말 나온 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황희도 이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황유디 이사님이 조금 네. 감기 이슈가 살짝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A형 독감이더라고요. 요즘 A형 독감 유행이에요. 네, 맞아요. 유행이라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는 좀 그 끝물이라 목만 좀 관리하고 또 옮기면 안 되잖아요. 다들 아이고. 큰일 하시는데도 네. 아이고. 민폐 끼치지 않게 오늘만은 좀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왔다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의원님 혹시 감기? 저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 짝꿍하고 제 딸이 다 A형 독감을 걸렸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전 버티고 있어요. 그 감기도 아는 거야 지금. 의원님이 뭔가- 감기 걸릴 때가 아니라는 그치. 거를 감기도 아는 거야. 막 바이러스를 막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 사무실이 네.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거 누구? 그래요. 예. 눈이 따가워서 다들 골병 들고 있어요 이 시국에. 맞아요. 지금 우리 PD님들도 그 국회 상황도 많고 네. 영상 편집하느라고 손목이 나만하질 않습니다. 진짜 지금. 다들 고생 완전 많으십니다. 지금 문희준이에요. 관절 다 꺾여가지고 뭐 덜렁덜렁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작진도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오마이티브가 얼마나 영상 열심히 촬영해 주시고 또 만들고 최고예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의원님 오셨으니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헌재에서 어제 윤석열이 뭐 바로 별의별- 들었죠. 별의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네. 포고령 1호 네. 정치 활동 금하는 거. 그런데 윤석열은 집행할 뜻도 없었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김용현이 그거를 잘못 뺏겼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김용현이랑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죠. 김용현은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도 검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뭐 이거 윤석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거짓말이 팩트니까. 네. 근데 김용현이 이 포고령 위반했다고 의원님이랑 이재명 대표랑 다 고발했죠.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 효력이 없고 뭐 의미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계엄의 핵심 수계 중에 하나인 김용현은 이건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걸 어겼어 박주민 너희 고발. 그래서 저희 어머니 펑펑 울고. 그러니까 맞죠. 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왜냐면 유효하지도 않고 뭔가 의지도 실려 있지 않은 건데 위반했다라고 고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할 뜻이 없었다라는 윤석열의 말을 김용현이 역설적으로 입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집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를.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다는 거고 그치, 의지가 그치. 확실하고 100% 있었는데 그걸 어겨 이 건방진 놈들아 내가 고발 먹여주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포고령 1호 자체도 일단은 위반인 거고 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은 김용현한테 요거 뭐 네. 무고죄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저도 법적 어떻게 조치 대응하는 거예요? 법적 법적 조치 조치.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얘기했고요. 어차피 조금 지나면 세상 구경 못하는 분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천천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어차피 김용현이 세상 이제 빛을 못 본다고 하지만 요거 민사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고죄? 그러니까 고발한 거 자체를 민사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어차피 이제 돈이라도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면 또 무고나 이런 것들로 하면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좀 이따 김성훈 얘기도 하겠지만 경호처에 네. 김성훈이랑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인데 김성훈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윤석열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네.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범죄자 둘이서 말을 맞출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 왜냐면 헌재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근데 김용현이랑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다르면서 이게 덜커덩 하나씩 밝혀지는 네. 건데 네. 아 김성훈이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죠. 그 지금 경호처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안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게 다 이 사람이 지시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놔둬야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상목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맞아. 네가 지시하면 사실은 경호처는 올스톱 또는 그 업무 범위를 줄여나가거나 아니 협조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이라도 최상목이 직무 배제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그렇죠, 거죠. 바로? 아니면 뭐 수사에 협조해라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자꾸 쪽지로 알려져서 그렇지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문건이죠. 아이 예. 완벽한 문건이죠. 이걸 또 쪽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 그거 저희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 김용현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빅 이벤트가 이제 내일입니다. 네. 김용현이 계엄 관련된 인사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내일 출석을 하는데 네. 헌재 네. 그러면 윤석열이랑 김용현이랑 헌재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의원님 여쭤보기 전에 황희도 이사께서는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엔 그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사실 또 의미를 찾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핵심은 이제 윤석열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유튜버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소위 뭐 쇼츠 각들을 또 뽑아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서로 안 맞는 상황에서 이제 또 윤석열을 마주했을 때 과연 김용현은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다른 뭐 수방사, 뭐 특전사 이 사령관급들은 뭐 질질 짰다며요 또. 근데 이제 네. 김용현 입장에선 그럼 자기한테 어쨌든 윤석열은 다 지금 꼬리 자르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김용현이 과연 다 뒤집어 쓰려고 할까? 절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도 지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되는 좀 엇갈리는 그런 증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그 뭐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막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뭐 내일 해결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할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또 유튜버들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완벽하게 지금 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김용현을. 둘이 이제 말이 안 맞을까? 이것도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의사 연락이 차단될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기존의 주장들을 번복하는 모습들 번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윤석열조차도 뭐 부정선거 내가 믿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번복하잖아요. 네. 막 말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스탠스들을 수정하면서 둘을 말이 맞는 그런 모습을 내일 이상하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목적은 김용현은 단순한 윤석열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말을 맞춘다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저쪽이 갖고 있는 큰 전략은 네. 예전부터 이랬어요. 윤석열 쪽 예, 윤석열 쪽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시켜 달라.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 추후에. 이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헌재는 자기네들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여론전 이런 것들을 통하면
3명 정도는 돌릴 수 있다. 아. 이 판단을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게 또 끌어올리고 그러면 여론전하고 그래서 끌어올리면 또 헌재는 과거에 영향을 받아왔고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론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을 해달라. 요런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 수사를 해달라. 형사 수사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나 이게 철저히 응하지 않고 있죠. 헌재는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을 보면은 또 그런 작전에 만약에 동의한다면 헌재에서 뭔가 입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이런 꿈들을 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네. 그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는 거 저쪽이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거는 거에 나도 동참하자. 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이 범한 죄책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바늘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바늘구멍은 첫째 여론이 크게 반전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든다. 요거 그래서 그게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런 구멍 찾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이런 쪽으로 갈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는 안 되다 싶으니까 이제 폭도들까지 날뛰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라도 결과를 뭐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혹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이제 파면이 사실 우리는 시간의 문제지 이제 언제 되냐의 문제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부정 빌드업도 차근차근 쌓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여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가 있었어요. 권성동이가 뭐 유상범 포함해가지고 헌재 갔다가 네. 일단은 면담이 거부를 당했고 그러고 나서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영배 소장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네. 언급하면서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 대표랑 절친이고 이재명 대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 상에 다녀왔고 심지어 다녀와가지고 헌재 관계자들한테 자랑 삼아서 나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탄핵소추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네.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명을 해라. 그리고 재판 기피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바로 입장을 내 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뭐 문상 간 적도 없고 조의금조차도 낸 사실이 없다. 네. 하면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헌재를 권성동이가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자극 혹은 도발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뭐 꼭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여론의 반전이 있고 그래서 헌재가 뭔가 다른 판단을 하고 이런 것도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과 동시에 이 헌재에 대한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거도 없는 이런 비난을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윤석열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는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고 불가능한 거고 결국 이것도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 어쨌든 이 정보가 가면 제가 그래서 당에도 계속 정보 유통 창구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이따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특정한 정보만 계속 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 그런 데는 요 내용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권성동의 발언만.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헌재에서 입장 낸 거는 없이. 아 그렇죠. 설령 입장 내도 야 헌재 이미 저거 막 예를 들어서 중국 얘기해도 되고 좌편향 얘기해도 되고 그게 실제로 스카이데일리 관련한 거에 그대로 증상으로 나옵니다. 이따 뭐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맞춤형으로 지금 알면서 이 메시지들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하겠지만 니네들은 여기서 열심히 뛰어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구조를 뻔히 알면서 이미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 씨. 네. 오늘 그냥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혐오는 안 했어. 하지만 내 지지층들이 막 그렇게 날뛰는 거.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온라인상에서 혐오 분열 조장하고 했던 거 그런 방식을 여기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라 봅니다. 너무 이거 비열한 것 같아.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이래놓고
국힘 안에서는 뭐 진짜 뉴스 발굴단? 네. 뭐 그런 거 만들고 가짜 뉴스는 본인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도 이제 소위 이상희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사고 많이 쳤던데 네. 거기서도 친중 프레임 또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권성동, 권영세 이 둘은 지금 역사에 레전드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간다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 다음 이슈로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된 사람이 58명 이렇게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받고 있는데 혐의를 봤더니 공동 주거 침입, 특수공무 집행방해, 특수폭행 요 정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근데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더 소유죄 말씀하신 소유죄. 거죠? 소유죄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하여튼 그 구속 영장 자체는 이렇게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어요. 근데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좀 판단이 되면은 소유죄 적용도 가능하죠. 특히 여기서 아직까지는 또 막 중구난방 막 한 것처럼 네. 보이고 그냥 다수일 뿐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직적인 뭔가 준비가 있었거나 의사 연락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중한 범죄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말인지는 약간 어떤 오더 같은 게 내려오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소유죄가 그러니까 적용되려면? 일단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 지방에 이제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뭔가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수의 군중이 막 우발적으로 뭔가 했다 그러면 소유죄를 적용하기 애매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하면서 뭔가 지휘자 또는 배후 뭐 이런 게 혹시나 드러나면은 소유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사 하나 나왔던 게 경찰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가담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유튜브 리스트들 한번 아이디 비번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이제 겹친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신남성연대, 뭐 그라운드 C 이런 채널들 특정 채널들이 막 분류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또 이제 엮어서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네티즌들이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좀 얼굴을 좀 캡처를 한다거나 진짜 네. 가담한 사람을 실제 그렇게 좀 찾아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네네. 실제로 네티즌 수사대가 진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히 맹활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내고 심지어 영상도 뭐 이제 내리라고 뭐 배인교 신남성연대에서 막 내리라고 증거인멸 그 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히 덕후분들 이분들이 그 아이돌 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따는 거, 클립 따기, 저장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저장을 또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상대 잘못 만났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그 갖고 있는 어떤 막 반 이재명이라든지 뭐 반중, 뭐 그다음에 뭐 종북 얘기 이런 것만으로 이런 감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영상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요 서부지법 폭동이 있을 때 투블럭한 남자 하나가 굉장히 조금 이게 지휘하는 듯한 네, 막 손가락 1 표시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제 헌재 집회 때도 왔다라는 그런 목격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 쪽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 영상도 분석을 하고 했으면은 잡아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뭐 좀 시간이 차근차근 잡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영상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되면은 체포하겠죠. 예. 이 사안을 뭐 경찰이나 검찰이 뭐 가볍게 넘기려고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예요. 예. 하긴 경찰도 이번에 피해가 너무 컸고 네. 다친 경찰관들도 그렇죠. 많이 계시고 네. 아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정황들은 이제 하나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정황인 게 온라인에서도 보면 보통 지금 뭐 민주파출소도 나오고 실제로 이번에 잘못하면 내란 선동이 된다는 걸 다들 아니까 어지간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이 유저들을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일반인일까 과연.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더더욱 심하죠. 자기 얼굴 드러난 거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여전히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그로를 끈다는 건 적어도 그냥 일반 시민 하나가 와서 이렇게 하는 혹은 한 그룹에서 그냥 좀 이렇게 대표격인 사람 정도로 볼 수는 없다.
굉장히 뭔가 이제 든든한 어떤 뒷배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맞아요. 우리 이사님도 그거 보셨습니까? 라이트? 아 라이튼도 뭐예요? 이거 그 경찰들 체증 못하게 음. 하려고 아~ 라이트 이렇게 탁 하면은 카메라에다가 빛을 쏘는군요. 근데 그게 일반 그냥 핸드폰 후레쉬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밝은 네. 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경찰에서 좀 생활을 하셨던 분인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그 라이트 불빛 때문에 영상 체증된 거에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밝아버리니까 그 체증 카메라에 잘 안 당기거나 아니면 사람 얼굴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밝으니까 촬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저도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그 지지자들이 우발적으로 분노에 못 이겨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핸드폰이 아닌 그런 용도의 굉장히 밝은 라이트를 들고 다닌다? 네. 이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쵸. 거죠. 그것도 7층으로 이제 올라가자는 파와 여기서 그만 가자는 파가 또 나뉘고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맞아. 우리 구독자님 얘기해 주신 연예인 경호원들이 좀 많이 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있거나 아는 분들이고 첫째, 네. 두 번째는 물품이나 이런 건 좀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같은 것도 물론 감기 때문에 요즘에 쓰고 다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속된 사람들도 그렇고 체포된 사람들도 그렇고 네. 2030이 굉장히 절반 이상이라고 막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특정 교회랑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히려 신혜식 TV 신혜식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신의 한수. 직접 신의 한수. 네. 신의 한수.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집회 참가한 청년층 중에 70~80%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고 또 하나 요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서부지법 7층에 올라가서 판사실을 발로 차면서 찾고 다녔던 이형석 씨. 이 사람이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도 라이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형석 씨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라인의 전도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바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손절을 하더라고요. 이형석 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손절을 했지만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 이형석 씨가 전도사라고 아예 집회인가 어디서 그 영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특별 전도사 임명한다라는 영상이. 네. 그리고 항상 저들의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상황 오면 꼬리 자르기 하고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뭐 국힘 계열의 정치권으로 진입할 때 과거 뭐 문제 되면은 그건 옛날 얘기니까 하지 말자. 사적인 시절의 얘기다. 맨날 써먹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신천지 추정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신천지 얘기도 추정.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로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2030 그 언플이 시작됐는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30 응원봉 단이죠, 소위 응원봉, 키세스 단이 처음 나왔을 때 저쪽 입장에서도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알바 구인한다, 뭐 이런 글들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매일신문인가 해가지고 되게 젊은 여성이 일반인인 것처럼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젊은 사람도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왜 2030 여성들이 다 찬성한다 생각하냐? 하면서 그렇게 대비각을 만들었는데 네. 그 사람이 개미청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개미청년단. 개미청년단 간사. 근데 그 개미청년단 파고 가다 보니까 열방제자교회가 나와요. 열방제자교회 개미청년단 간사 천다희 이 사람이 있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열방제자교회의 목사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준원. 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양메리라고 있어요. 양메리라는 사람 왜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이 결혼한 남편이 전애녹입니다. 전애녹하면 이제 성이 전씨잖아요. 네. 누가 떠오르죠? 그 아빠가 정광훈입니다. 그리고 그 전광훈의 심지어 딸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일보의 대표예요. 그 자유일보를 들어가서 쭉 글들을 봤죠. 거기에 이제 주로 따옴표에서 나오는 게 뭐 이제 300만 애국 시민이 뭉쳤다.
그러면서 뭐 신남성연대 따옴표 따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개미청년단 따고, MG 우파 청년 어쩌고 막 따고, 거기에 다 막 신자유연대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전광훈, 그다음에 이번에 신혜식, 신혜한수, 그다음에 배인규 이렇게 지금 또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세계관도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지금 뭉쳐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계속 2030 청년으로 언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백골단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백골단 처음에 신남성연대에서 비판할 때 같은 편 같은데 왜 저러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남성연대에서 약간 선 긋는 뉘앙스였죠. 네네. 그게 이제 이권 다툼도 있겠지만 필사적으로 신남성연대 입장에선 2030 청년이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천다이라는 개미청년단도 열방 제자교회로 다 엮여 있는데 일반 2030 영성인 것처럼 마케팅했거든요. 2030 청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골단이 등장하고 잔민전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네.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일반 2030 청년인데 이 언플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 뿌리 깊게 얽혀 있고 몇 바퀴 돌면서 정치권에 와서 마치 2030 청년들도 등 돌렸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훌륭하시네. 감탄하고 계셔. 그 맨날 이거 어떻게 계속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찾다 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그 뭐가 나올 때. 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채팅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신 게 지금 제이컴퍼니라는 어떤 채널에서 한 채널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투블럭 남성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좀 등장을 하면서 서부지법에 좀 라이터 기름 같은 거 영상이 나왔다는데 있나요 진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시도하려고 좀 그랬던 게? 추정되는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온 거라서 지금 바로 영상을 쓰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구독자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광훈을 저는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왜냐면 정광훈이 네. 어떻게 이 서부지법 폭동 전에도 정말 위험한 발언들을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법에 하나도 안 걸리는지 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리고 사태가 벌어지면 이렇게 보도자료 하나 띵 내가지고 빠져나가는 듯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정광훈 저 위험한 행동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건으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속 시원하게 뭔가 좀 제지가 안 되고 있죠. 저는 뭐 좀 계속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그 결과 계속 폭동과 같은 결과가 낳고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당연히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국힘에서 네. 근데 또 정광훈 굉장히 좀 약간 지키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의원들이 가서 막 꾸벅꾸벅 절하고 그러잖아요. 맹윤, 윤상현 의원. 아니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이 정광훈 발언하니까 유상범, 뭐 곽규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 발언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사태에서 양비론이 지금 맞냐 하니까 양비론이 왜 안 됩니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약간 이 국힘이랑 우리가 정광훈이 국민의힘을 먹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지만은 이거 좀 잡아내고 싶은데 다 그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은 너무나 넘치는데 이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만났던 어떤 정치학과 교수님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광훈 류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압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것과 동시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 만나는 그 원외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위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세니까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데도 너무 세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안 만난대요, 당원들. 말을 안 하고 안 만난다고. 그래서 소위 막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예. 그런 당원분들 중에는
이제 정광훈이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사태가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정광훈이 국민저항권을 되도않는 국민저항권을 언급을 계속했는데 그 전에 또 조배숙도 막 같이 국민저항권이 그럼 뭐 발동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국회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좀 깜짝 놀랐어. 근데 국민저항권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 건 맞잖아요. 있죠.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의도하는 거죠. 예. 야,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국민 저항권을 인정받으려면 요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건이 첫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둘째, 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되고, 셋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그때 국민이 쓸 수 있는 건데, 공권력의 행사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파괴하려는 거 이건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쓰는 권한을 저항권이라 부르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예 이 개념 자체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구속된 인원수는 얘기해드렸지만은 또 반면에 법원 월담했던 사람들 있죠. 그 중에 21명은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설마 또 그들이 야, 뭐 그래도 석방된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겁은 먹었을 거다 확실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님은? 이게 실제로 그 저쪽을 이제 모니터링 정찰을 좀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치장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막 인증샷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인증샷을 올려요? 인증샷 올려요. 그래서 실제로 웃긴 게 윤상현 의원이 막 전화한다 했었잖아요. 영웅시예요? 영웅시에? 네,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애국이란 키워드가 나오고요. 민주화 운동한다는 뭐 그런 막 말이 나오고 우리 민주화 맞아요. 운동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국 유공자야 너 이렇게 해줘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까 앞부분에 그 국민저항권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들은 서사 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도 뭐 119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야.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 폭도들이 막 야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야금야금 그런 서사들을 지들 필요한 것도 가져가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5.18 조롱하면서도 이럴 땐 막상 또 이걸로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사를 자꾸 해킹해 가는데 이거를 야 말도 안 되니까 하고 여태까지 냅뒀었잖아요. 소위 한 줌이고 헛소리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믿는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꾸 이 서사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나 나왔다 그러면서 그 대댓글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또 뭐 짱 X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라고 중국, 네. 그러면서 댓글로 사람들이 갈고고 싸우고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중에 2명 이제 발부한 사람 중에 또 2명은 발부 청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미성년자가 껴 있어 2명이. 이번 서부지법 사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미성년자들까지 야 그걸 들어가서 그 행동을 겁 없이 한다. 어떤 동기부여가 작용을 했을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학 교수 얘기로는 극우적인 정당이나 극우적인 세력에 대해서 서구도 이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전통적인 방법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화시키는 거거든요. 극우를. 근데 지금 보면 참 답답한 게 이번 일 계기로 거의 부정선거가 하나의 대중담론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죠? 네. 부정선거는 진짜 정말 말 안 되는 얘기고 진짜 극소수의 이야기였을 뿐인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근데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하잖아요.
아, 지금 큰일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또 설명을 또 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도대체 기관에서 얼마나 더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원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민경욱, 황교안이 떠들 때는 고립이 됐는데 네. 아, 윤석열, 윤상현 같은 부류가 떠드니까 이제는 고립이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야금야금 서사를 계속 쌓아온 것도 아까 그 젊은 남성들한테 계속 그런 그 놀이문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진짜 이게 애국이라고 믿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미성년자 얘기했잖아요. 네. 미성년자라고 봐줘야 되나? 진짜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아니 촉법소년이고 나발이고 이 지금 서부지법 이 폭동 네. 말도 안 되는 법원을 테러하는 거에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쵸. 아, 소년원이라도 가야죠. 네. 그 나이가 해당이 된다면 네. 엄중히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절대 봐주는 거 없이. 네.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한대요.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인데 그 촬영하러 들어간 거다. 그런 변명까지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체증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핵심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저 그 한마디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소위 그런 일배 문제라든지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조롱하는 거 제가 노무현 재단 또 이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매우 많은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를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학창 시절이잖아요. 또래 문화. 근데 그 안에서 가가지고 얼마나 지 영웅인 척하겠습니까? 야 이런 경험 해봤냐? 나 이거 이번에 뭐 갔다 왔는데 경찰 별거 없어. 지들 사이에서. 그쵸. 이거 영웅 시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저거 막 잡아갖고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놀이가 되고 여기저기 인증글 올라오고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거 진짜로. 맞죠. 나중에 100% 이거 계속 그런 인증글 올라오면서 점점 또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놀이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맨날 막 전당크 거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처벌 또 하나 제가 의원님한테 요거 처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요거 단톡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단톡방이요? 저렇게 돈 주면서 아. 나와라. 25일 날 관자 앞으로 모이면은 돈을 준다. 이런 게 단톡방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 진짜네. 총각이 10만 원 지급? 단톡방에 저렇게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일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고요. 예, 네. 이 광고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조선일보 광고는 이거 아무리 돈 받고 광고를 게재한다 그래도 아니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전혀 접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내란 선전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따위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조금 움직이려 그러면 저들은 카톡 검열 이걸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톡 검열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민주당이 또 뭐 헛발 찼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평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알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막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참고로 저 왼쪽에 보여드렸던 참가비 10만 원 지급 이건 방 이름과 공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애국자들의 봄이라는 방 이름으로 돼 있고요. 저 왼쪽 카톡방이 심지어 그 뒤에 뭐라 있냐면 1번 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1번 방. 네, 애국자들의 봄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쵸. 4번 방, 5번 방 있겠네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 윤석열 그 대선 때도 N번 방이라고 해서 막 20번 방에 윤석열, 박형준 있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1번 방에 이제 이 캡처 내용이 최근에 공유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공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딱 요 윗부분에 잘려 있는 거거든요. 저 왼쪽 사진. 근데 그 공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윤석열과 김문수를 지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가 요즘 1위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윤석열과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런데 잘 정찰해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엔 자발적인 당원들의 힘만으로 저거 못 막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이제 이렇게 모인 분들이 뭔가 폭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공직글 자체에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요 글 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가 과거에 김문수라는 사람 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윤석열이? 그때 막 돌았던 얘기가 정광훈 쪽을 잡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 카톡방이나 이런 요즘 보면은 딱 그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김문수가 이 와중에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냥 옮기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왜 김문수 씨 갑자기 거의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볼 일이 별로 없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노동부에 갑자기 제일 안 어울리고 노동부 제일 안 어울리고 근데 그분을 딱 거기 임명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의 지지율을 3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정광훈류를 잡아서 20%가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요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그 대로 움직인 거다 이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은 일단 요 서부지법 관련해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 가장 핫했던 게 그 국조특위가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네. 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민주당이나 판사 뭐 살해 예고 글 올린 사람들도 지금 검거되고 이러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께서 박선 의원이 이렇게 방검복 입고 방검복 다닌다면서 입고 이렇게 다녀요.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 방검 이렇게 방금 토식인가? 다녀요. 예. 의원님도 약간 에이 저는 뭐 의원님 뭐. 예. 네. 근데 얼굴이 무기라서 딱. 근데 그만큼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도 소름 끼쳐 사실. 근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막 욕설을 하고 뭐 과거에는 막 페트병 집어던지시고 막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무서워요. 저도 사실은. 근데 방검복까지 입고 다닐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아휴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돌아다니면 요즘에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주변 많이 살피면서 다니는. 진짜로. 네, 중요합니다. 막 화장실에 쉬하고 있을 때 네.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나 진짜 막 이거 싸다가 찔리나 막 싶으면서 진짜 무서워요. 이거 쉬야를 여러분들 네네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가지고 와. 국조특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계속해서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의 질의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훈 지금 현재 경호처 차장이죠. 검찰이 풀어줬고 네. 경호처가 이벤트 회사냐라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 요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허잇 허잇 보여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저희가 딱 두 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네. 60주년 행사했는데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에게도 비아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S20 5G 모델 비아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아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요거 조금 구분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비와폰이랑 그 앞에는 윤석열 생일 파티는 그동안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간호장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동원이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저건 사실상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인정. 동원했다 그랬고 이벤트 업체를 쓰면 돈이 너무 드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너무 슬픈 게 간호장교가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창을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보니까 의원님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약간 확 분노감이 확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쓰라고 있는 보직과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뭡니까?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그 간호장교분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김성훈이 얘기한 거는 그거 관련해서도 모두가 행복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 행복했겠지. 씨. 그리고 우리 황희두 이사님에게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와중에 이 국조특위에 국힘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박준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일 파티 했다 이러면서 같은 선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맨날 그런 것만 하죠. 항상 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거는 그 퇴임 때 아니었나요? 제가 뭐 그때 얼핏 소리가 나 아닌가? 네네. 아무튼 그때 퇴임 때 아니었나?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갖고 와가지고 저들이 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재발 방지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할지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럼 문재인은 그럼 이재명은 그럼 노무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진짜 나는 그게 너무 꼴보기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특히 지금도 보면은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윤상현 그 제명하라고 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 제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일 때 한번 뭐 써먹어야 사람들이 속는 척이라도 하지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 말고는 지금 다 열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생일 파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생일 파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군 장병들 동원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진짜 개사해가지고 녹음까지 했죠. 이 간호장교가 합창했죠.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훈련 빼가면서 공연 준비했죠. 이거 어떻게 같은 세상에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에서 뭐라고 할지. 아니 남자분들 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있어요. 대대장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견딜 수 있고 또 그걸 욕하지 않는 장병들 없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건 뭐 하여튼 말도 진짜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걸 즐기고 있었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대통령 생일잔치 당연한 거냐 뭐 하니까 뭐 당연하다 뻔뻔하게 계속해서 김성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윤건영 의원의 의혹 제기 비화폰 네. 김건희한테도 지급했냐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김성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사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맞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거 국룰이잖아요. 네. 이제. 확인해 확인해 줄 수 줄 수 없다는 건 없다. 맞다예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자들은 아니면 그렇게 아닙니다. 하죠. 그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네. 김현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김건희가 비화폰을 쓰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네. 쓸 수도 없는 건데 쓴 거고. 그럼 김건희 이 비화폰으로 도대체 뭘 하고 그 동안에 있었을까? 이게 네.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화폰의 이 서버 기록이나 이것들을 확보를 하면은 통화 기록이나 어디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요거는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비화폰은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지만 누구하고 했는지 정도는 남는데요. 그러니까 김성훈이 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용을 썼구나. 뭐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용을 쓰고 있고 지금. 네, 그쵸. 현재로서. 네. 근데 공수처에서도 압수수색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이죠. 이거 만약에 그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에 넘겨야 되잖아요. 검찰은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만약에 경호처가 지금 막 안 된다 그랬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열어줬다 그러면 너무 황당한 거고
그 황당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모든 증거를 다 검찰에 모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또 검찰이 올바른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견제를 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진짜 그러면 진짜 답답해지죠. 예. 그 공수처를 윤석열이 지금 대놓고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아니 심지어는 병원 간다는 것도 공수처한테 안 알려. 이게 지금 구속돼 있는 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서 구속된 거예요. 네. 다른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 병원 가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 구치소, 교정본부, 법무부 산하 다 공수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검사 나부랭이들은 옛날부터 공수처는 진짜 발가락에 때로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예. 교정국에서도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다 올렸겠죠. 구치소에서는. 음. 그러니까 교정본부에서 뭔가 통보가 가거나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한 거죠. 안 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공수처를 무시해서. 근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윤석열이 세게 요구했겠죠. 얘기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게 이제 아직도 먹힌다고. 먹히는 거죠. 아직까지. 예. 근데 공수처 무시하는 거랑 굉장히 공수처 이미지를 때를 묻히려고 하는 거는 조선일보도 지금 발벗고 나섰더라고. 네. 네. 보도 보셨습니까? 요거 회식? 그 최근에 그 5명인가? 그 네. 네. 1차 체포 때 이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 무슨 와인이랑 고기 먹었다 5명이서 네네네. 이거를 CCTV를 다 따와가지고 지들은 검찰은 맨날 특활비로 소고기 쳐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쳐먹고 죄송해요. 아유 처먹고는 아니, 저는 소금도 쳐서 먹고 네. 쳐서 먹고. 간장도 쳐서 먹고 아. 후추도 쳐서 먹고 쳐먹고 또 쳐먹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쇼츠 각인데. 자꾸 이제 쳐서 먹는 거죠. 뭐. 예. 이렇게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좀 분노한 과정 중에 분노한 지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비난보다는 문득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나 봤더니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예산도 좀 부족한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실어줬는데 무능했으면은 그 비판이 맞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이런 수사를 보니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좀 덜 실린다라는. 굉장히 작은 구조고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예. 규모 자체가. 네. 그 어떻게 좀 공수처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그러니까 기회를 그거는 한번 언젠가는 줘야 전에도 된다고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안 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걸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역할이나 이건 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자체를 또 하나에 다 몰아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위험할 수 그걸 있죠. 나눠줘야 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부처도 하나에 몰아주면 안 되고 좀 나눠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약 수사는 어디서, 연방 수사는 어디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어야 부패가 안 되고 서로 견제하니까. 네.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아. 한쪽만 매수하면 안 되고 맞아. 여러 군데 매수해야 되고 뭐 장악하고 싶은 사람도 여러 군데 다 장악해야 돼서 그래서 힘들어서 수사기관도 기소기관도 좀 나눠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핵심 네네. 네. 핵심이 그래서 권력 분산 상호 견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끊고 알아서 이들이 완성형으로 된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계속 서로 견제하고 좀만 방심하면 또 어디 축 길었다면 바로 거기가 또 독점을 해버리니까 항상 이게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또 계속 그 국회에서도 감시하고 하는 건데 정치 불신을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꾸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라 똑바로 굴러가려면은 이거 꼭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진짜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들, 우리의 당장 뭐 먹고 사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라든지 지역 소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의견을 내야 그래야 최대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평소에도 못 갖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이슈들만 지금 막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피로도가 올라가고 파면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근데 그때 사실 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속보로 우리 제작진께서 알려주셨는데 국조청문회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윤건영 의원 질의에 현대건설 쪽에서 실토하면서 한남동과 안가에 공사를 한 거 맞다. 이런 발언이 좀 나왔다 그러네요. 무슨 공사했을까? 그건가? 스크린 그거자? 그런가? 뭔지 모르겠네요. 골프. 네, 요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오늘 국조특위에서 야 그래도 조금 그 정의가 남아 있구나. 희망을 좀 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그냥 단호하게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원 전 1차장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국조특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야. 그래도 진짜 조금 네네네. 안도의 한숨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네. 그 소위 친윤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조차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하고 지금 나와서 저렇게 소신 발언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 정도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낸 거 원래 사람들이 초창기에 바랬던 모습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분이 오히려 소수가 돼가지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갑자기 신속하게 갑자기 고발을 당하고 그 갑자기 또 막 검찰이 움직이고 이런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홍장원 씨를 또 이렇게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행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갔으면 용서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내란 공범으로 다 칠 거다. 그게 확실하게 보여준 오늘 선을 그은 장면이었다 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되게 시원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 등이 갑자기 헌재에 출석해서 막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이런 와중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또 명확히 해주는 또 그런 진술이 국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홍장원 차장이 적은 이 메모도 공개가 됐잖아요. 요 메모를 저는 보면서 이건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그 체포자 명단을 쭉 불러줘 가지고 적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사님이 저한테 네. 수산 씨, 제가 이름 요거 이제 잡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적으세요 하고 적어주면은 그냥 쭉 나열해서 적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은 약간 저는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파트가 약간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 이쪽에 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또 선관위원장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복됩니다. 여기 적었다가 지워요. 그리고 지우고 조국을 쓰고 여기 권순일 옆에다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열한다고 했을 때 같은 이름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게 좀 나눠지나 중복되고 네. 개인적인 뭐 이게 좀 이상하더라. 그래요? 보세요, 의원님. 그치. 그냥 체포 명단을 쭉 불러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A, B, C, D 부르면 그냥 이제 적는 건데. 네. 근데 몰려 있는 요쪽 보면은 윤석열이 제일 적대시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런 인물들이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의원님. 어때요, 수산이 추리? 뇌피셜. 수산이 개인적인 추리.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모여 있습니다. 수사인 추리. 맞습니다. 야, 권순일은 중앙 선관위원장 했으니까 뭐 물어볼 게 좀 있겠죠. 아,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네. 최상목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최상목 이거 문건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그렇고 조태열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쪽지 받았냐고 백혜련 의원이 물어보니까 직접 받았다 그러고 윤석열은 헌재에서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이 문건에 대해서 자기 말로는 뭐 메모 요거는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 아예 선을 긋더라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상목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줬다. 그럼 윤석열이 참고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홍사훈 기자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홍사훈 기자님 추측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저걸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 그 정도 머리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건 이제 최근에 헌재에서 증인을 채택한 박춘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수석이에요, 대통령실. 그 사람이 작성을 했을 것이다. 작성을. 그리고 경제수석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줬다고 한 것도 아마 그 사람이 있다가 줬을 것이다. 최상목이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부총리로 가면서 그 빈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작성해서 또 현장에서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측. 근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헌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 일부를 받아왔어요. 그 검토했던 맥락에서 증인 중에 이제 저 사람 채택했다는 거는 뭔가 저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채택을 했겠죠. 헌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택을 했겠죠. 야, 근데 저 보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몰랐을 순 없다. 몰랐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쵸, 몰랐을 그쵸. 수 몰랐을 네. 수는 없는데 네. 절대 모르는 아니고 오늘 또 보니까 그 18일 날인가 구속적부심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틀려요. 헌재에서 나왔던 한 얘기가. 윤석열이 구속적부심 때는 알긴 알았지만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해요. 근데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나중에 그 그러네. 진술을 내용 비교해 보세요. 예. 김용현이 뭐 작성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던졌다.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알면서 아는 걸 전제로 답변하는데 아예 어제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국조특위 좀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국조특위에서는 오늘 이상민 네. 와, 끝까지 이사님 때리세요. 그러니까 다 선서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끝까지 와, 나는 눈 부릅뜨고 진짜 있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힘들더라고. 그런 인간이라고 보기도 참 힘든 그게 행안부 장관으로 있을 때 오만 그 대형 참사 다 났잖아요. 다 났죠. 네. 근데 나갈 때 자기는 또 무슨 이상한 드라마 무슨 대사 같은 거 쓰고 나가고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 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날이 도깨비야 없었고.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저런 인간이니까 제대로 처벌 안 받으니까 예. 끝까지 지금 나가고 국민들이랑 기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저거는 내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랑 다르게 거의 윤석열, 김용현의 준하게 전 보내야 된다 저거. 예, 왜냐면 거기도 깊게 연루돼 있잖아요. 맞아. 또. 이거는 이거 소방청 그 나왔잖아요.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했다는 거 아 나왔죠. 맞아요 단전단수 얘기. 이래서 내란 특검이 나 진짜 뭐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무조건 돼야 된다. 맞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 발의되고 통과돼봤자 소용없다. 이미 그 무렵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까지 끝났을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상목이 이 문건을 받고 나서 F4 회의했었는데 무슨 얘기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요. 맞아. 예. 그러니까 윤석열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란 특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얘기해 주신 대로 관련된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이 많아요. 남아 있어. 네,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한둘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 타고 지금 군인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맞아요. 아닙니다. 참모들도 내가 봤을 때 한두 놈이 아니야. 그리고 네, 지금 맞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날 누가 배석했는지조차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다 밝혀져요. 한두 놈이 아니라 예. 추경호
요즘 조용하다. 추경호도 저는 국힘 쪽에서도 네. 꽤나 이 내란 관련해서도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 꽤 있었을 아, 수 이놈 아니야. 그렇죠. 이놈들. 네. 요거 끝까지 내란 특검 뭐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봐야 되고 네.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피곤하신 거 아니죠? 솔직히 좀 괜찮아요. 피곤하시죠? 아니 왜냐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아이를 할머니 댁에서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짝꿍 카톡 문자가 왔는데 네. 네.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댁에서 자겠다고 안 데려가도 되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그래서 막 바삐 가야 되는데 바삐 가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5분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오세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신년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선 출마를 명확히 답변하기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변호사분과 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명태균 씨가 그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이 뭐 대선 출마 얘기하고 막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명태균 씨는 굉장히 그 둘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뭐 대선 후보로도 좀 자질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 위험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옛날부터 했던 얘기 보면은 홍준표 또는 뭐 오세훈 가만히 안 둘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 예. 특히 지금 윤상현 씨에 대해서도 오늘 그 남상건 변호사가 아 그래요? 예, 아예 팩폭을 날리던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이제 몽둥이 찜질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윤상현이 그 옛날에 그 트랙터 그 농성 그때 막 몽둥이가 답이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로 돌려주면서 윤상현 지금 몽둥이 찜질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상현, 홍준표, 박형준 오늘 이제 주로 여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상권 변호사가 뭐 그래도 인터뷰 같은 거 하시면은 뭐 들은 얘기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찜질 제대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국힘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한두 놈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명태균 씨는 빨리 명태균 특검 해라 이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어제 얘기해드렸어. 뭐요, 명태균 씨 막 무릎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아니 그 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윤석열은 호소 한번 하니까 바로 병원 가더라. 그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또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드리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고 윤석열은 바로 가냐. 그래서 제가 그거 미리 좀 말씀해드렸습니다. 잘한 큰일 하셨네. 그거 얘기. 큰일했어요. 누구에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잘못한 건 있지만 네.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네. 자, 그리고 우리 수님이 슈퍼챗과 함께 서초구 사는 주민인데 추경호 단짝 서초울 신동욱 비상계엄 때 국회 안에서 사람 명수 세고 나갔어요. 요거 그렇죠. 요거 이슈는 있었어요. 신동욱이 안에 네. 들어왔다가 투표는 안 하고 나갔던 거는 이것도 특검에서 조사해봐야죠. 수님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예. 맞아요. 이것도 들여봐야 됩니다. 개혁신당이 남아 있는데 개혁신당은 근데 진짜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뭐 서로 이렇게 뭐 아구창 때리고 뭐 하셔도 사실 관심이 좀 안 가긴 하더라고.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또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아니 뭐 어떤 이슈인지만 심플하게 딱 10초 컷. 뭐 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이제 지금? 이준석 쪽의 핵심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그 이준석 성상납 7억 각서 대신 써준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측근이겠죠. 이준석의 측근 김철근. 근데 이제 허은하 씨가 대표가 됐을 때 김철근 씨를 이제 쳐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쪽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 쫓아내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준석이 여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나 윤석열한테 쫓겨났다. 네. 이게 윤석열 당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똑같은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어서 약간 그런 뉘앙스. 허은하 대표도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똑같이 이준석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터질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닌데 이준석도 이제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해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윤석열이 자기를 제일 미워한다며요. 그래서 그 피해자 서서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서사가 무너지는 게 되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싫어하면 아까 요 메모 요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준석이 있자도 않는 이준석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그렇게 광파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뭐 무슨 룸사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 그쵸? 김철근 씨. 아 예. 그건 김철근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김철근 씨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의 그 대전 유성 그쪽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취미가 좀 비슷한가?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있죠. 어쨌든 뭐 허나 대표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쵸. 근데 그 내쫓는 게 명분이 없이 내쫓다가 이제 지금 허은하 대표가 가만히 안 있겠다. 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허은하 대표의 뭐 정치 성향을 다 떠나서 네. 이렇게 내쫓는 건 아니죠. 왜냐면 맨날 뭐 자기가 양당 비난하면서 자기 새로운 정치 하겠다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악질적으로 허은하 대표를 조리돌림하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 허은하 대표는 비례달라고 질질 짠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맨날 이준석이 정치 저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왜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싸움이 날까?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아 개혁신당. 이 나라가 어지러운 이 상황에 싸우고 있다는 것도 네, 나는 진짜 조금 맞아요. 막 대선 운운하고. 예, 대선 맞아. 대선 운운하고 네. 이거 그리고 아유 뭐 같이 할 가치가 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실까요? 예. 많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가 좀 챙겨지고 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참 저쪽도 참 지칠 줄 모르네요. 예. 그래서 의원님 지금 조금 기운 내시고 우리가 그래서 아, 지치면 왜? 안 되는 그럼요. 겁니다. 우리도 지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뉴스가 너무 쏟아지고 네. 하니까 네. 지금 뭐 조금 지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안 지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봐야겠다. 요럴 때가 아니다. 네, 이럴 때 아니죠. 솔직히 이거는 네. 집중해서 가주셔야 돼요. 네. 윤석열 헌재에서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네. 그리고 내일도 헌재 꼭 보셔야 됩니다. 김용현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서로 어떤 말이 안 맞고 아니면 어떻게 맞춰서 가고 이런 거 다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혁신당 얘기를 많이 할 비중 이렇게 둘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허은하 대표 페이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요약해서 억울하게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여러분 기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깔끔하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헌재에서 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네. 불임명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이 끝났거든요. 그 빨리 결론이 나올 겁니다. 빨리 결론이 나오면 또 진일보, 한보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최상목 쪽에서 변호를 아예 못 해버리고 못하도록 저도 오늘 영상 봤는데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 재판관이 몇 개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빙빙 도니까 한 재판관이 됐어요. 이제 변론으로 뭘 해볼 수는 없겠네요. 맞아요. 하면서 정리해버리더라고 그냥. 그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네. 거죠. 아이고 뭐 물어봤자 소용없어요라는 의미예요. 네. 아니, 너무 깔끔해. 깔끔하네요. 합의를 얘기하시는데 이 공문은 뭔가요? 계속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서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됐어 더 물어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저녁 9시에도 여전히 찾아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기운 차리시고 뉴스 쫙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재밌는 이슈들이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 황유리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기 나와서 오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마지막 스케줄이신가요? 네, 집에 가서 이제 내일 공청회가 있는데 연구가 있는데 그 자료만 보면 됩니다. 자료 보고 주무셔야 되네. 여러분 우리 의원님도 힘내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